네, 바르고 빠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익한 프로그램. TV로 보는 대한민국 취업 전문 명품 잡지. 안녕하세요. 전매거진의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매번 출근길에 느끼는 생각인데요. 네. 신호가 바뀌지 않고 파란불에서 계속 달리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쵸? 시원시원하고. 네. 그런데 가끔은 빨간불 앞에서 좀 멈춰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야, 시작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무래도 빨간불은 멈춤, 또 잠시 쉬어감을 의미하잖아요. 네.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도 있고, 빨간불이라는 것은 또 영원한 정체가 아니라 잠시 쉬어감을 나타낸다라는 거. 좀 낭만적이죠, 저? 태진 씨 생각보다 낭만적이십니다. 네. 왜 흔히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보인다라고들 하는데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면 또 세상이 달라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극박한 이런 구직자분들, 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취업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잡매거진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잡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잡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매력 넘치는 대학교를 소개해드리는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전문 분야인 세무하면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아주 특별한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래서 모셔볼 분이 있습니다. 웅지세무대학교의 최영환 총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대학 정보의 달인, 바로 이분이죠.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캠퍼스 탐방기에서 만나볼 대학은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세무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학교, 웅지세무대학교입니다. 총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웅지세무대학교의 가장 큰 매력 어떤 걸까요? 네, 웅지세무대학교의 가장 큰 매력은 그 목표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이제 학생들이 1년, 2년 정도는 그냥 술 먹고 자기가 미팅하고. 전공이 맞나 안 맞나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고 예.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입학한 그날부터 뚜렷하게 자기 목표를 향해서 매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주 그렇군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네. 나의 진로를 제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럼요. 확실한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국내 유일의 회계 세무 특성화 대학이라고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총장님 말씀 좀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웅지세무대학교는 2004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교 10주년을 맞이해서 개교 10주년 행사까지도 크게 치른 그런 학교입니다. 파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학교의 설립자인 송상엽 이사장님이 1987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후에 그 유명 공인회계사로 굉장히 명성을 떨치던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처음에는 학원도 좀 운영을 하셨고 그 노하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지금 총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방황하는 모습, 자신이 방황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학교를 아예 세워서 그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20대 초반에서부터 이런 뜻이 맞는 학생들을 잡아서 같이 해보자 이런 것들로 크게 세우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서 웅지세무대학교에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엄격한 학사 관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수할 만한 학생들을 잘 운영을 하면서 꿈을 빨리 이루게 하는 그런 학교 아주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학교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웅지세무대학교인데 네. 특이하면서도 특별한 대학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주변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특별하다. 예. 그러니까 뭐 나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 합격자를 많이 배출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에 개교해서 그 다음 해에 바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한 명씩 배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세상이 약간 좀 놀랐죠. 예, 놀랐고 과연 저런 대학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합격자가 속속 배출이 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공인회계사가 이제 상경계통 학교에서는 몇 명이 배출되느냐가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 대학이 300개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300개 중에서 공인회계사 배출 순위로 저희가 한 20위 정도 되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 합격자는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 되는데 네. 저희 추정으로 한 10위에서 15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세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
그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단일 대학으로는 합격자가 제일 많지 않을까 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세인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역사 안에서 많은 예. 것들을 성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학교가 바로 이 웅지세무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학원을 다니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총장님 말씀대로 이 학교가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뭐 우리나라 이제 300개 대학교 말씀하셨지만은 뭐 서울대부터 쳐가지고 모든 단연제부터 전부 다 쳐서 그런 것들을 합격자 순위를 매겼을 때 20위권에 전문대학교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우리 사회의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하나 이런 것들에 관한 뭐 관심을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가졌고요. 지금은 이제 워낙 10년 차 되면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웅지세무대학교 학생들 하면 이제 믿음직한 학생들로 이제 돼 있는데요. 실제로 그 결과들을 보면 작년까지 그 결과를 보면 공무원이 369명을 배출했고 세무사 121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52명을 배출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세무직 공무원의 우리나라 전체 한 세무직 공무원의 1% 정도가 웅지세무대학교 출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무원도 많이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과들이 모여져-가지고 웅지세무대학교를 국내 유일의 지금 회계세무 특성화대학이다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한 이제 웅지세무대학교를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조사를 참 많이 했는데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최연소 회계사를 웅지세무대학교가 배출했다는 예, 이야기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몇 살의 최연소 회계사인가요? 그게 만 19세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만 19세. 예, 와. 2006년도에 예. 그 이제 지금 그 삼진회계법인에 있는 김영균 회계사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어려서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실 정도로. 예, 만 19세 그 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 같은 해에 이제 그 서은진 세무사지요. 네. 예, 이제 그 서은진 세무사가 만 20세에 최연소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 그러니까 작년이군요. 작년 7월, 8월 그때 그 우경하 감정평가사가 또 감정평가사 최연소 합격을 했어요. 예. 야. 네, 그다음에 이제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그 국세청에서 이제 해마다 그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에 이제 저희 장민기 지금은 공무원이죠. 장민기 졸업생이 또 역시 최연소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할 수 있는 최연소는 저희 학교에서 다 나오지 않았나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뭔가 좀 비법이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슬슬 들거든요. 그 네. 비밀을 이제 좀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병수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 비밀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학교 측의 노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학교 측은 일단 모든 학과들을 3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하면 보통 2년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뭔가 전문성이 가미된 그런 학과들은 3년제로 운영을 하는 게 추세인데요. 그래서 웅지세무대학은 모든 학과들을 3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이제 신입생부터 한 학기에 22주 수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학기에 22주 연간 44주의 수업을 하는 건데 학교에 아, 나와야 거의 돼요.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년 52주니까 뭐 8주 정도만 빼고 매주 그냥 학교에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1년에 85% 이상을 학교에 거의 있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쪽 분야에 이제 시험을 보는 보통 다른 학교 학생들은 방학 때 그 학원을 다니죠. 따로 이제 스케줄 짜가지고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예. 보충을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 자체가 그냥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는 자주 나오게 하지만 계속 기숙을 하게 하지만 선행학습, 예비대학, 뭐 철저한 복습, 동영상 복습용 프로그램을 동영상 파일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차원나갈 수 있게 학교 측에서 배려를 해서 계속 밀도 있는 학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쉽게 정리하자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이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러네요. 드는데 예. 총장님께서는 또 이 성과가 좋은 비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기숙사 운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일단 성과를 내는 건 첫째가 공부예요. 네. 그거는 네. 뭐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이 뭐 맞는 이야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지금 판사 생활한다는 공인회계사였던 그 친구는 제가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습실에서 보면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지정석이 아닌데도. 그래서 네. 그냥 그 선생님들끼리 그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무슨 고장난 탱크야 왜 움직이지도 않고 자리에 계속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일단 네.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최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학생들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전원이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이 전부 다 뭐 책 들고 공부하는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왠지 좀 너무 엄하게 우리 학생들 무섭게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자연스러운 면학 분위기 그렇죠. 조성인 거죠. 자발적으로 하지요. 예, 예.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규율 규제 같은 것이 필요한데 네. 예, 조금 젖으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함께 먹고 자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이제 기숙 생활의 어떤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 기숙 생활을 함께 하면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함께 하는 목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기숙사 생활이라는 게 이제 통학 시간을 절약해서 공부를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요즘 보면은 이제 기숙사가 1인실, 2인실, 뭐 3인실, 4인실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전원 4인실이에요. 아, 일괄적으로. 예, 4인실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뭐 그 자식이 1명 또는 2명이니까 독방에 살지 않습니까? 혼자 네, 예,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하고 뭐 혼자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러는데 그러던 친구들이 4명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부대끼면서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성 함양에는 아주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어서 뭐 2인실 기숙사를 한번 운영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주 마음을 바꿨습니다. 4인실로 가는 네.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네. 타인에 대한 배려를 네. 이제 몸소 학생들이 배우게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예, 예, 좋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예. 어떠한 젊은 혈기에 일탈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학습 분위기는 또 본부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학생들이 굉장히 뭐랄까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어디 전국에 또 다른 과학기술대라고 있습니다. 뭐 카이스트니 뭐 이런 학교들에서 자기가 나가고자 하는 분야가 뚜렷한 학생들은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걸 웅진세무대학교에서 저는 똑같이 느꼈어요. 학생들의 목표가 너무나 뚜렷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학교의 그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런 뒷받침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총장님 말씀대로 초기에는 잠깐 혼란을 겪을 수는 있을 거예요. 자기 말씀대로 조금 재밌게 놀고 싶고 이런 낭만도 즐기고 싶은데 엄격하게 이제 이렇게 규율이 들어오니까 근데 금방 적응을 하고 거기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이 학교의 인상적이었던 거는 굉장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 있다. 학습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맹자 어머니도 몇 번을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 공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맞춰서 학교가 또 서포트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 관리의 큰 자랑 중에 또 하나가 역시 자율학습을 꼽을 수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지정된 자기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말 그대로 학생들이 그 공부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때 학교에서는 하루에 이제 3번 정도 자기 학습 상황을 이제 조교들이 체크를 합니다. 이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지 다른 데 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그 철저한 자기 학습을 통해서 3년 내에 모든 그 전공 과목들이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 시험 응시 수준으로 다 올려주는데 이런 자기 학습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략적인 이제 학교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졸업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세무사 회계사가 되는 건 아니고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되는 건데 그렇죠. 학교 내에서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험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아마 그 시험을 많이 보는 학교로 또 유명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보통 이제 대학 다니면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나누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매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봐요. 예, 그래서 그냥 이름을 수시고사라고 합니다. 수시고사.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수시인데. 중간고사 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월화수목금 배운 걸 토요일 날 시험 보고 또 월화수목금 배운 걸 시험 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수시고사 문제를 그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의 그 실제 문제와 유사하게 내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네. 예,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토요일 오후에 이제 끝장고사라고 이게 무슨 뭐 꼭 무슨 학원에서 보는 시험 이름 같은데요. 예. 예, 끝장고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네. 끝장고사는 뭐냐면 네.
그 혹시 뭐 회계학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회계 원리 같은 거는 이 장부 기록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장부 기록하라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하잖아요. 애들이 요새 애들은 쓰지 예,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방대한 자료를 주고 스스로 한번 그 분계를 해봐라. 네가 적어봐라. 그 부기를 한번 직접 해봐라 네. 하는 그런 의미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가 한 8페이지 가량 되거든요. 그거를 혼자 다 써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이게 무슨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 뭐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막상 적어보라 그러면 힘들어요. 예. 근데 그거를 완성을 하면 학생들이 의외로 그 성취감 같은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갖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회계 원리만 하다가 지금은 뭐 영어, 재무관리, 경제학 이런 과목에까지 확대해서 거의 매주 토요일 오후에 끝장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토요일 날도 종일 시험만 보다 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힘들죠. 시험 이름이 굉장히 오싹하네요. 수시고사와 끝장고사. 그러나 어찌됐건 본인에도 의지만 있으면 그런 네. 시험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신의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 이런 분위기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네. 철저한 학습 관리 역시 이 웅지 세무대학교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아닐까 싶은데 네. 이런 철저한 학습 관리 외에도 또 특이할 만한 사항 같은 게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영어를 좀 잘 체크를 해준다는 걸 짚어주고 싶어요. 영어. 사실 영어 학습이라는 것은 지금 웅지세무대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뭐 전문 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모두 다 이제 해당되는 기본 내용입니다. 영어가 필수로 들어가죠.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할 때도 영어 성적이 이제 필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이런 영어 성적을, 영어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1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 집중적인 교육이 바로 들어갑니다. 입학식 당일에 그 영어 레벨 테스트를 봐요. 그러니 입학식을 하고 뭐 끝나고 보통은 가족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영어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역시 다르네요. 네, 바로 테스트를 해서 영어 수준별 교육을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영어 수준이 이러니까 그 이 정도의 수업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분반을 하죠. 네. 그 학생 밀도를 높이려면 분반을 하는 게 더 좋으니까는 실력이 더 좋은 학생들, 중간 뭐 조금 모자란 학생들을 이제 따로 나눠서 계속 영어를 그 수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인 전공 시험도 물론 그 공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영어가 좀 해소가 돼야지 다른 것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초부터 탄탄히 잡아주기 때문에 뭐 각종 시험이나 뭐 취업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장점을 한번 또 들어보고 싶은데 미국 학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협약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미국 그 유타주에 있는 네. 그 이제 웨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이제 MOU를 맺었어요. 네. 그게 지금 한 4년 가량 됐는데요. 그 협약 맺은 뒤에 하여튼 그 이제 2+2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라면은 뭐 2년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 저희 대학교에서 2년을 공부하고 예. 고학점 100% 인정받고 이제 미국에 가면 네. 그 졸업하기까지 약 2년 정도만 더 학점을 취득하면 그 유타 주립대학교의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실제로 특이하네요. 네.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보통 한 8명, 9명 정도 이제 가서 네. 지금은 50여 명이 그 재학하고 있습니다. 외부 주립대에 가 예,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유학을 마친 후에 어떤 진로 상담까지도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그 이제 학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예. 그 이제 MBA 과정에 진학할 수도 있고 일반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MOU를 뭐 잘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주 그 친절하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은 원활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요즘 학생들 졸업 후에 또 어학연수 가는 친구들도 많고 또 뭐 유학을 선택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도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 엄마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관보다는 이제 어머님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요즘 많은 것 점점 같아요. 더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아마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학 입학하면은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학생들 입학식 하기 전에 학부모님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미리. 이제 학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예. 한 2, 3회에 걸쳐서 네. 2, 3회에 걸쳐서 저희 학사 운영 그다음에 이제 그 유학 프로그램 등등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사전에. 그러면 자녀에게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학부모 워크숍을 이제 개최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이 얘기는 알고 네, 계셨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크숍 때 이제 배포된 자료를 봤는데 예. 굉장히 그 말씀 주신 대로 학사 운영 설명도 충분하게 있지만 좀 특이한 부분 그런 것들도 많았어요. 특이한 부분이요. 네, 첫 번째 눈에 띈 것은 어떤 구호적인 부분인데 자신감이겠죠. 웅진세무대학교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대학이다. 그리고 지독하게 가르치는 대학이다. 이거를 학부모님들한테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계세요. 어느 대학도 이런 것들이 강하게 우리가 우리 비전을 좀 맞춰서 자녀를 맡겨달라 이렇게 강하게 비전 제시하는 대학은 거의 드물죠. 근데 웅진세무대학교는 그만큼 자신만만하게 준비됐고 믿고 맡겨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이제 보통은 수험생활 3년 차에 각종 시험에 많이 합격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차 정도 접을 때까지 학부모님들이 좀 학생들 기운을 많이 북돋아달라는 그런 격려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수험생 워크숍뿐만 아니라 입학생 워크숍뿐만 아니라 학부모 워크숍을 운영하는 학교는 거의 드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학교도 이만큼 관리하니까 학부모님도 이만큼 관리하고 우리 학교를 믿고 좀 우리 비전을 따라주시라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제가 가기에 조금 늦은 것 같지만 나중에 제 아이가 간다 그러면 너무나 박수치고 환영할 정도로 그래 정말 볼만하네요, 제 아이가 진짜. 보내고 싶은 그런 대학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뭐 취업률은 두말할 것도 없이 높을 것 같은데요, 총장님. 어떤가요? 그 취업률은 저희가 이제 졸업하고 바로 합격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객관적인 취업률은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네. 이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도 이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취업률은 낮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나 좀 주변을 둘러보면 웅지세무대학을 졸업하고 필드에서 뛰고 있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그럼요. 있다는 거 네네. 알겠습니다. 네. 웅지세무대학이 그렇다면 어떤 학과가 있는지 학과 소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간략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회계정보과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를 키우는 학과입니다. 특히 담당 교수님들이 직접 집필한 교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업 능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세무정보과가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란 납세자의 의뢰를 받아서 납세와 뭐 세무에 관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네. 선진국들이 회계사, 세무사 업무를 좀 엄격히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출한 학과 외에 또 다른 학과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세 번째 국제회계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목표는 뭐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목표일 수 있지만 미국 학사학위를 일단 취득을 하기 위해서 유학제도 앞서 말씀드린 유학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졸업 후에는 뭐 미국 기업이나 네. 글로벌 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우는 학과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밖에 또 어떤 과들이 있는지 한번 쭉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네. 예. 세무행정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급 및 7급 공무원들을 배출하는 것을 주목표로 한 학과인데요. 세무행정, 일반행정, 관세행정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공무원의 1%가 웅지세무대학교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이제 그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학과입니다. 그만큼 이제 공무원 배출 순도 높고 성과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금융평가과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키우는 학과입니다. 감정평가사라는 것은 뭐 공장, 자동차 등 동산이나 토지, 건물, 아파트 등 뭐 부동산의 가치를 이제 매기는 그런 전문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공시지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동산 부분에서 감정평가사의 활약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데요. 공시지가란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산정하는 전문인이 바로 감정평가사인데요. 네. 부동산 금융평가과는 이런 전문성이나 희귀성 면에서 대단히 연봉 수준도 높고 프라이드도 강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자들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세무 관련 또 회계 관련 다양한 인재들을 웅지세무대학교에서 끊임없이 배출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과도 아주 튼튼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재학생분들이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도 참 기대가 많이 되죠. 맞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웅지세무대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총장님께서 그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네네. 그 이제 요즘 취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 인문사회계통에 나와서 취업을 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격증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그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대학교는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이제 네. 그런 대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캠퍼스 탐방기에서는 웅지세무대학교의 다양한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1부 마무리하고 2부 준비할 시간이네요. 네, 잠시 후 2부에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어지는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에서는 마무리되고 있는 2014년 상반기 채용시장의 분석을 통한 하반기 준비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채널 고정.